네,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를 위한 수능 최종 리허설, 지금부터는 수능 당일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상상을 해보면서 실전 지침 가이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일 아침에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지 좀 살펴볼게요. 주석 선생님 먼저 살펴주실까요? 드디어 날이 왔구나. 담담하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뭐 너무 일찍 일어나서 서두르면 오히려 시험 중에 졸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시험장에 8시 10분까지 입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7시 50분, 30분에서 한 50분 정도 사이에 도착할 수 있게 알람 시계를 좀 맞춰놓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씻고 아침 식사하고 준비물 챙기고 뭐 이동하는 시간 이런 거 따져보면 한 6시 정도쯤 기상하면 네.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어나면 드디어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왔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고 내가 그동안 한 거 정말 잘 볼 거다 하는 이런 긍정적인 자신감을 좀 갖고 시험에 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화장실에 좀 들려서 시험 중에 화장실에 가는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준비물들 놓치는 일이 없도록 어젯밤에 챙겨놨던 거, 오늘 밤 챙겨놨던 거 요거 잘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정도로 아침을 맞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침 식사를 평소에 늘 하던 학생이면 아침 식사를 좀 하시고 또 너무 긴장돼서 이 아침 먹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도 부모님들이 그냥 야 밥을 먹어야 뇌에 이 회전이 좋다라고 자꾸 말씀하실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오히려 시험 중에 이제 긴장 속에서 먹게 되면 아무래도 장이 불편할 수가 있고 화장실에 들락날락 할 수 있기 때문에 수험생이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게 아마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학생이 원하는 부분들과 부모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들이 참 조화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번 송지희 선생님, 수능 당일날 아침 이제 아이가 자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깨웠을 때 우리 학부모님들의 표정 어떻게 표정 관리하셔야 될까요? 저는요 이 말씀 드려요. 아이 깨우기 한 10분 전쯤에 우리 아이 태어났을 때 마음이 어땠나. 그다음에 그 아이가 부모한테 주었던 그 기쁨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으실 거예요. 그냥 아이라는 존재 자체로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그런 거 좀 떠올려 보시면 억지로 노력하지 않아도 얼굴이 환해지고 편안한 표정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모습들 보여주시면서 아이한테 편안한 말들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 흘리시는 거 아닐까 생각해보네요. 예, 아니겠죠. 편안하고 따뜻한 한마디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는데요. 수능 당일 아침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수험생에게 힘이 될 수 있는 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뭐 기본적으로는 수고했다, 애썼다 이런 말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네가 어떤 모습이든지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아는 분은 이 말 해가지고 아이가 막 긴장되고 이럴 때 그 말 계속 리마인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항상 엄마 아빠는 네 편이다. 너와 함께 있는다 이런 말들 해줬었고요. 그다음에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너가 자랑스럽다. 그리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너한테 맞는 길은 있다. 너를 믿어라. 이런 말 해주시고 그다음에 좀 등도 좀 두드려 주시고요. 또 뭐 이렇게 스킨십이 아이들에게는 가장 따뜻한 소통이라고 하니까 이렇게 좀 안아주시기도 하시고 부모의 따뜻한 온기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내일 아침에 우리 수험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입시를 합니다. 예, 입시를 해서 시험장 이미지를 떠올려 보면서 시간대별로 점검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장 입실 시간부터 점검을 해주실까요, 주석 선생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들이 입실을 해야 되는 것은 뭐 8시 10분까지 입실을 해야 되는데요. 네. 수험생들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한 7시 30분에서 한 7시 50분 정도 사이에 수험장 학교에 도착을 하고 고사장에 들어가서 일단 분위기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네. 오늘 학교를 이미 가보긴 했지만 시험장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내 자리가 어딘가 찾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장실이 어디 있는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시험 볼 그 자리의 의자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에 저희 학생들을 보면 그 시험 보러 갔을 때 이제 영어 듣기 평가 같은 것에 이 소음이 굉장히 민감한데 그 선생님들이 서는 교탁 같은 게 이 나무로 된 학교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삐걱삐걱 소리가 나요. 뭐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해 볼 필요도 있고요. 선생님, 감독 나온 선생님들이 까딱 잘못해서 그 위를 듣기 평가할 때 지나가게 되면 소리가 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수험생들이 이 수험장 학교나 교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저런 것들을 좀 다 확인을 좀 해보고, 책걸상 같은 것이 자기 몸에 안 맞고 불편하면 이렇게 좀 바꿔달라고도 할 수 있고, 이런 준비들을 수능 당일날 아침 고사장에 가게 되면 한 번쯤 확인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제 학생들이 수능장 가서요, 송지희 선생님, 네. 어떤 마음을 갖고 들어가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시험 전까지 좀 숨 고르기를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깊은 호흡을 느리게 아랫배로 이렇게 내리면서 천천히 호흡을 좀 하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에게 이렇게 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겠죠. 난 잘할 수 있다. 힘내자. 그리고 만약에 시험이 어렵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모두 다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또 그 어려운 문제가 나온다면 거기에 계속 매달리지 말고 건너뛰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연습해 오면서 했던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간 분배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주석훈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책상이나 이런 의자 이런 게 이렇게 삐그덕거리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정감 있게 잘 되는지를 봐서 휴지나 이렇게 책 같은 것들로 안정감 있게 고정을 시키면 좋겠고, 만약에 시간이 남는다면 뭐 엎드려 자기보다는 답안지 잘 체크했었는지 좀 쭉쭉 넘기면서 확인하는 거, 그렇게 시간을 좀 알뜰하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시간대별 대비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첫 시간이니까 국어 영역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주석 선생님, 1교시는 어떻게 치를까요? 예, 뭐 제가 국어 전공자가 아니라 이 국어를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이게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일단 그 1교시 시험, 국어 시험이 끝나고 고사본부에 찾아오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1교시 학생들이 긴장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한다는 이야기인데, 국어 시간에는 좀 수험생들이 좀 전략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가장 긴장을 많이 하고 시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한 10여 분간은 제시문 내용이 머릿속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활자만 둥둥 떠다닌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어의 그 수능 시험 출제되는 것이 화법이라든지 작문, 문법, 독서, 문학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그 분야가 어딘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좀 풀면 긴장이 좀 풀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국어 같은 경우에 제시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문항이나 선택지가 좀 쉽게 출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끝까지 갖고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제시문에 담긴 정보량이 많으면 시간 투자가 많은 것도 역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경제나 과학, 뭐 기술, 국어의 제시문이 굉장히 다양한 장르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기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지문들이 나왔을 때 이 한 문제를 내가 몇 분 안에 풀어야 되고 이 제시문 하나를 내가 얼마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않는 것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그럼 뭐 간단하게 2교시 수학으로 좀 넘어가서요. 여기도 좀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예, 수학에서는 이제 시험을 보고 난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지금 푸니까 다 풀린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럼 그때는 왜 안 풀렸냐는 거죠. 그게 이제 긴장을 하는 상황에서 공식이라든지 풀이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잘 긴장 속에서 생각이 잘 안 떠올랐다라고 하는 것인데, 시험 끝나고 차분한 상황에서 보면
그때 떠오르지 않았던 풀이 과정 또 이 공식 이런 게 다 생각이 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전형적으로 기싸움에서 이제 이 분위기에 눌린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수험생들이 수학 시험을 대비해서는 내가 반드시 이 문제를 풀 수 있다. 내가 많이 봐오던 것들이다. 이런 자신감을 역시 수학에서 갖는 그런 자세로 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예. 수학은 기싸움이군요. 예. 그렇다면 송재희 선생님, 그 이제 2교시가 끝나면은 이제 뭐 점심 시간이고 점심이 끝나면은 이제 뭐 그 뒤로 이제 뭐 잠자는 것도 이제 그 졸린 것도 좀 막아놔야겠고요. 또 이제 그런데요. 또 한편으로 또 이제 학부모님들은 그 시간에 많이 마음 졸이실 것 같아요. 네. 예. 네. 학부모님들의 불안 해소법도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제 아이들 그 시험 보는 동안 계속 부모님들은 이제 거기에 신경이 몰려가 있게 되는데 예. 일단은 그 아이에 대한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 이런 게 중요한데요. 그 부모님들이 이제 아이가 시험 끝났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긍정적으로 해석해야겠다라는 마음 근육을 좀 단련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시험 보는 동안에 계속 집에서만 있다 보면 계속 그 생각만 하게 되고 기분도 조금 우울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기분 전환도 하고 주의 전환도 할 수 있도록 좀 걸으시거나 산책하시거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좀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뭐 명상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좋은 책들도 읽어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네. 그런 책들도 좀 읽으시면서 본인 스스로가 위안도 좀 하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대입시라는 게 사실은 삶의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녀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그리고 이제 대입시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의 과정이고 또 지나가는 거다라는 생각들 이렇게 해서 좀 부모 자신이 불안을 좀 완화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영어 영역을 좀 살펴볼까 싶습니다. 선생님, 영어 영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대비는 이미 아마 다 했을 거고요. 어떻게 치를까요? 네. 영어 시험은 이제 일단 듣기 문제로 바로 이제 17문제 듣기 시험이 나가는데 네. 예, 본령 없이 그냥 바로 시험이 시작되고 또 점심 시간이 끝나고 바로 영어 시험이라 굉장히 졸음이 오기 쉬운 시간이라 이때는 좀 긴장을 바짝 좀 하셔야 되는 시간입니다. 네. 그래서 영어 듣기 같은 시험을 볼 때는 이 앞에 이 선택지를 미리 보면서 좀 듣고 들으면서 간단한 것들은 좀 메모도 좀 이렇게 하면서 들으면 영어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문 같은 경우도 영어 같은 경우가 이 문제 푸는 속도들이 학생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수험장, 고사장 안에는 각 학교의 학생들이 다 몰려 있어서 이 평소 내가 문제를 푸는 속도보다 저 옆에 있는 학생들이 시험지 넘기는 속도가 달라요. 이걸 의식하면 안 됩니다. 특히 영어 시간 같은 때. 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페이스대로 푼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게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까지는 이제 내일 영역별로 어떻게 해내야 될지 리허설을 좀 해봤고요. 잠시 후 3교시에는 이제 실수하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수험생들을 위한 수능 응원 메시지 보고 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